네, 제가 설명하는 이 가구들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격대에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알고 구매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가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그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모 마트에서 제가 찍어온 영상들인데 저랑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보시죠. 네, 이거는 딱 봐도 무늬목입니다. 고급 나무의 느낌을 빈티지 스타일로 낸 것인데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바로 무늬목으로 덧대 씌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나무는 멀리서 봐도 딱 좋은 나무인 느낌이 나는데요. 특히 이렇게 측면이 라운딩 처리가 돼서 사포질 처리가 된 것은 일단은 무늬목은 이런 사포질 느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딩 된 것은 무조건 집성목이고, 집성목 중에서도 나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도 이렇게 좋은 느낌도 낼 수 있는 것도 드물고요. 오일 스테인을 칠해서도 이런 느낌을 내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네, 이 가구는 또 무늬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봐도 날카롭게 생겼고, 이렇게 서랍을 열어봐도 날카로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합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무늬목입니다. 날카롭게 생겼죠. 네, 이것도 두드려 봐도 가볍고 속이 비어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파티클 보드의 무늬목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집성목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연결 부분들이 핑거 조인트 방식으로 이렇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인 것 같네요. 네, 이것은 무늬목으로 싼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윗면에서 보게 되면 네, 파티클 보드로 이렇게 접착되어 있는 톱밥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접착제를 많이 사용한 가구인 것이죠. 네, 이렇게 파티클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무늬목이고요. 이것도 무늬목입니다. 네, 화장대인데 이것도 무늬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측면이 날카롭고 라운딩 처리가 안 된 것은 무늬목입니다. 속에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무게감이라든지 느낌으로 보면 파티클 보드와 MDF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자들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집성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죠. 네, 이것은 무늬목입니다. 라운딩 처리가 안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집성목인데 라운딩 처리도 되어 있고 나뭇결도 특이한 이런 고무나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티클 보드가 무엇인지, MDF가 무엇이고, 집성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구들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과 구별법이 있는지, 그리고 집성목의 종류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상을 준비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내 자재 등급표가 있는데 자재의 유해 물질 방출량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E1으로 되고 있고 국내 대부분의 제품으로 실내 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 등급입니다. 1.5mg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생태와 비슷한 것 E0입니다. 보통 좋은 환경 등급은 E0 정도의 제품들이고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제품들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재의 작은 이런 조각들을 접착제와 섞어서 가공을 합니다. MDF와 PB 보드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이렇게 접착제로 인해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는 하는데요. 새 가구에서는 이렇게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한 4, 5년까지는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배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SEO급 등급으로 이제 그 외 사용 불가인데 아까 보셨듯이 SEO 등급은 거의 무해한 등급입니다. 우리나라는 E1이라고 하였죠. 자, 일본도 SEO급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E1급입니다. E0급도 아니고 E1급입니다. 자, 각국의 등급 자재와 비교해 보았을 때 E1 등급의 자재는 아까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생산 금지로 했고 친환경 등급이라기보다는 유통 가능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늬목은 알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무늬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목을 이렇게 0.2mm에서 0.6mm로 얇게 켜서 MDF나 파티클 보드 등에 붙여서 만드는 가공목입니다. 진짜 원목 가구는 나무를 통원목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자재 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구를 주문할 때 제품 스펙을 꼭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 재료를 사용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룰 것인데요. 집성목은 원목을 이어붙이는 가구입니다. 그 원목을 이어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것인데 이 포름알데히드를 이 접착제를 최소화한 것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기식이나 경첩이나 나사, 못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구가 더 좋다. 그 중 하나가 조립형 가구이다. 그 접착제를 사용을 덜한 것이 좋습니다. 근데 구입 후에도 화학 냄새가 난다면 이게 장기간 방치 시에 눈이 따갑고 두통,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거나 악화됩니다. 해결 방법은 꾸준히 집안 공기를 환기시켜 주거나 그 다음에 스팀 청소기 같은 것으로 한 번씩 닦아주고 그 다음 피톤치드 원액을 뿌려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구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는 이렇게 건축에서 사용하는 합판, OSB 합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나무 동가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층층이 겹으로 만들어서 강도를 올린 것입니다. 나무 작업을 하고 나서 남은 나무 동가리들을 모아서 접착제를 활용하여서 압축을 시켜서 만든 게 OSB 합판이고요. 목조주택을 지을 때 OSB 합판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MDF입니다. MDF는 나무 가루나 톱밥 같은 것을 분쇄해서 접착제와 섞어서 압축시킨 판입니다. 이것은 무겁기도 하고 유지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목의 단점인 뒤틀림과 수축 팽창에 의한 크랙을 방지할 수가 있고 조직이 치밀해서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접착제에서 포름알린 방부제나 페놀 수지가 사용되면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티클 보드입니다. MDF보다는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원목을 목재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로 만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만 내구성이 약하고 접착제가 MDF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접착제에서 포름알린이랑 방부제 페놀 수지가 사용되면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죠. 자, 그리고 무늬목입니다. 무늬목은 이렇게 나무결을 얇게 썰어서 아까 설명드린 MDF나 파티클 보드에 이렇게 둘둘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덮어 씌우게 되면 마치 원목인 가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구입하는 그런 저렴한 가구들은 전부 MDF나 파티클 보드 위에 이렇게 무늬목을 씌운 제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원목 가구랑 무늬목 가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뭇결의 폭이 6cm, 거의 6cm급 이상이면은 원목이 아니라 거의 판재 위에서 무늬목을 입힌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나무는 되게 큰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집성목일 수도 있습니다. 집성목은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목 가구는 진짜 원목은 이렇게 나이테도 이렇게 나와 있고 무늬가 고르고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DF에 플러스 무늬목 가구를 입힌 것이 나이테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무늬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늬목 MDF 위에 무늬목을 씌운 것은 이렇게 나이테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무늬목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원목 가구입니다. 원목 가구는 습도, 온도, 흡음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 원하는 규격의 사이즈를 얻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변형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음새를 자연 이음새로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독성 물질이 없죠. 집성목입니다. 집성목은 원목이랑 똑같이 습도, 온도, 흡음 조절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천연 원목의 자연스러움이 떨어지며 집성한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규격의 사이즈를 얻기가 쉽습니다. 수축 팽창으로 인한 변형이 덜합니다.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서 포르말데히드 물질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른 나무입니다. 이렇게 접착제를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싱크대 상판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집성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조인트라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연결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무를 이어붙인 흔적들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 나무 위에 이렇게 오일 스테인과 바니쉬로 원하는 색과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데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오일 스테인을 칠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칠하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들은 습기를 먹게 되면서 뒤틀어질 수가 있는데 뒤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램프라는 것을 고정해서 며칠간 고정을 해서 놔뒀었는데요. 이 클램프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오징어 말리듯이 아마 뒤틀어졌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가구 리폼을 할 때 사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오일 스테인을 바르고 바니쉬로 반광으로 코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도 달고 이렇게 뚜껑도 만들어서 책꽂이에 이렇게 제가 뚜껑도 만들고 서랍장 같이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 예전에 사용했던 TV장인데요. TV장도 이렇게 신혼 때 이런 제품을 구매했었는데 저희 집의 컨셉과 너무 맞지가 않아서 위에 이렇게 나무 상판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페인트로 칠하고 바니쉬로 코팅을 하였습니다. 클램프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목재가 오일 스테인이나 바니쉬를 바르는 과정에서 수분을 먹어서 뒤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집성목일 경우에 본드가 이제 붙을 때까지 나무를 고정하거나 이렇게 집성하는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집성할 때 이렇게 조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솔리드 조인트, 탑 핑거 조인트, 사이드 핑거 조인트, 아까 제 싱크대에서 봤던 이런 흔적들이죠. 나무가 이렇게 이어 붙일 때 이런 조인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조인트인데 이거는 이제 이음새라고 하고요. 나무를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나무에 홈을 딱 맞춰서 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빠지지도 않고 튼튼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축에서도 이음새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에서는 이렇게 브라켓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조주택 제품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을 할 때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지면과 맞닿는 부분은 이렇게 다른 재질의 쇠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중목 구조도 이렇게 이음새를 활용하여서 짓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앙카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앙카로 쇠로된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홈을 내서 나무랑 연결하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끼리 서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집성목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잡이닷컴에서 퍼온 이미지들이고요. 이렇게 손잡이닷컴을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삼나무 집성목입니다. 삼나무는 이렇게 보시면 조인트 같은 것들이 있죠. 집성목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연결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삼나무는 이렇게 옹이 무늬도 이렇게 있고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조습작용이 일반 나무보다 뛰어나지만 약간의 휨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나무들이 거의 삼나무이고요. 목재 무게가 가벼워서 쉽게 자를 수 있고 못질도 가능하지만 강도 면에서는 조금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은은한 숲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삼나무입니다. 자, 미송나무이고요. 미송나무는 작은 원목을 모아서 짜집기 한 후에 붙여서 굵게 만든 제목으로서 목재 고유의 결점인 옹이 등을 제거해서 가구 제작이 쉽습니다. 특징은 크기에 제한이 없어서 가구 제작이 수월하고 원목의 취약점인 뒤틀림, 강도 등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천연의 나뭇결을 최대한 살려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미송 집성목입니다. 자, 레드파인 집성목입니다. 레드파인은 소나무 가고요. 추운 지방의 목재로 조밀한 목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기건 비중은 0.55에서 0.65 정도로 적당히 단단한 나무이며 내구성도 높고 일단 건조된 것은 상당한 안정치수를 갖춥니다. 변재는 황백색으로 폭이 좁고 심재는 담등 갈색 또는 담적갈색으로 연륜이 뚜렷하고 신변재의 경계도 뚜렷합니다. 목리는 통직하고 나뭇결은 고운 편이며 한옥, 사찰, 문화재, 구조목, 가구, 데크재, 내장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파인입니다. 네, 아카시아 집성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흔히 아카시 나무를 아카시아라고 부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단단한 내구성과 부식에 강해서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집성목의 무늬결은 일정하지 않은 무늬이며 색상과 패턴 자체가 빈티지한 인테리어 연출에 적합합니다. 기본 코팅 작업을 제외한 페인팅 작업을 하지 않아도 무늬결 자체가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색깔이 약간 갈색 계열도 있기 때문에 오일 스테인을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아카시아 꽃도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자, 멀바우 집성목입니다. 일단 색깔부터가 틀리죠. 멀바우 집성목은 다른 목재들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하며 앤틱하고 중후한 멋을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름 성분으로 내구성이 강해서 부식, 벌레에 강해서 변형이 적고 별도의 방부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철도 침목으로 많이 사용했고 최근에는 계단재, 가구, 창문틀, 수납장, 마루, 악기 등이 주로 쓰입니다.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도마 제작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주로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며 다른 하드우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 자체도 앤틱하고요. 이것 또한 이제 집성목입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엄청 크게 생겼습니다. 자, 나왕 집성목입니다. 이 나왕 집성목은 나왕목이라는 라완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분포하고 백색을 띠는 백나왕이랑 적색을 띠는 적나왕으로 구분됩니다. 목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뒤틀림이 적고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떨어지며 병충해에 다소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서 널리 사용됩니다. 주로 가구재, 건축재, 문틀재, 창호재, 바닥재, 계단재 등 인테리어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자, 라왕입니다. 자, 끝으로 방부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부목은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죠.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압력으로 방부액을 목재 속에 투입하여서 썩지 않도록 처리한 목재를 말합니다. 주로 목재 부유균을 살균하고 옥외나 습기가 많은 곳에 쓰일 목적으로 가공된 목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봤던 방부목이죠. 방부목이라는 것이 옥외나 습기가 많은 곳에 쓰일 목적으로 가공 처리한 목재로 수분이나 버섯, 곰팡이,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부액으로 방부 처리한 목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방부목 데크를 시공하던 아저씨들이 소변을 볼 때 만지지도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성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CCA라고 해서 크롬, 구리, 비소로 구성된 방부액을 가압 처리해서 방부목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지와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됐고 현재는 ACQ, 구리, 알카라인, 암모니아 화합물 방부액으로 방부 처리한 제품만이 수입 또는 국내 생산되고 있습니다. ACQ 방부목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곰팡이가 존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햄퍼로 제작한 제품은 진한 갈색, 레드파인으로 제작한 제품은 연한 녹색을 띠게 됩니다. 방부목은 주로 데크, 정자, 가든용품, 울타리, 건축용 토대, 사이딩, 외부 몰딩 등 주로 외부 습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합니다. 방부목의 수명은 25에서 30년 정도며 기능성 오일 스테인을 주기적으로 2-3년 도장하면은 주택과 수명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실외에 설치를 해야 되고 절대 실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절삭 작업은 외부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아연 도금 처리된 못이나 피스를 사용해서 녹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일 스테인을 도장하면은 기능성이 배가 됩니다. 유독 성분이 발생되므로 방부목재나 그 톱밥을 태우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흰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인이랑 도장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흰 곰팡이가 발생한다면 약국에서 파는 비오킬이라는 약품을 뿌려주면 사라집니다. 네, 방부목에 대안으로 합성목재가 있는데요. 합성목재의 장단점은 벌레나 곰팡이에 강하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 다양한 외관 디자인과 표면 효과 내기가 가능하고 목재에 비해서 외부 노출에 강하며 변형, 갈라짐이 없습니다. 표면에 추가 작업, 오일 스테인 같은 것도 없어도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친환경적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축, 내외장재 및 조경재, 인테리어 마감재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설치 비용이 자재 비용이 목재에 비해서 비쌉니다. 방부목의 장단점은 흡수 및 흡습성이 합성 목재에 비해서 크고 신축 변형이 큽니다. 부식성이 크고 비내구적입니다. 단열성은 뛰어나지만 열 전도율이 떨어집니다. 쪼개짐, 부식, 뒤틀림, 옹이, 그 다음에 결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후 관리 미흡 시에 부패가 되고 부식이 됩니다. 매년 2회가량 정도 오일 스테인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개미랑 바퀴벌레의 진원지가 됩니다. 개보수 기간이 2-3년으로 꽤나 자주 공사를 해야 합니다.